네, 우선은 도형화된 상태를 먼저 원본 이미지 위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불러와서 눈썹이랑 눈만 좀 그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얼굴이 가지고 있는 입체감, 옆면 자르고 귀 밑에서 턱 끝까지 이어지는 턱 라인까지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썹과 턱의 중간 지점에 이제 코 밑을 잡아줄 수 있겠고, 코끝과 콧볼을 잡아서 사각뿔이나 혹은 삼각뿔의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안화상 윤기에서 그리고 옆으로 쭉 와주시면 귀까지 찾아줄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 친구를 잘 가져오셔서 사이즈 조절을 해서 눈썹과 눈만 한번 그려볼 거예요. 투명도를 좀 조절하셔서 위에다 레이어를 하나 올리고 눈썹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네, 중앙에서부터 마치 갈매기 날개처럼 요 뼈에 걸쳐서 들어오게 되는데, 동양인 같은 경우는 안화상 윤기도 그렇게 깊지 않고 이제 뼈 같은 것도 너무 각지게 성장하지 않아서 요런 주변에 이제 뭐랄까요, 관자놀이 같은 부분에 이제 뼈에 돌출된 정도도 훨씬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서 눈썹을 그려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진하게 칠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칠해 놓은 다음에 이제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면서 그려주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 형태 자체를 뭐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잡아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좀 결을 좀 그려주는 방법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정답이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본인이 한번 편하게 해보세요. 연습할 때 최대한 뭐 다양한 어떤 기법들을 많이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눈썹은 그렇게 막 진한 편은 아닌데 이제 그거를 좀 해준 상태인 거죠. 그 화장을 할 때 이제 좀 칠해주신 거죠. 그래서 모양이 되게 정갈한 모양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면서 되게 일자처럼 딱 보여지는 거죠. 정갈하게 정리를 하셔서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리신 다음에 안쪽에 있는 뭐 눈썹의 결 같은 것도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이러면은 아마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보통 이제 어떤 만화적인 표현으로 눈썹을 그릴 때는 이제 되게 얇고 길게 그냥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진짜 선만 이렇게 긋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지향하는 어떤 그림체 스타일에 따라서 뭐 눈썹은 좀 두껍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얇고 길게 아니면 좀 짧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눈의 형태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위치를 잡을 때는 약간의 기본 비례를 지켜주시면 좋은데요. 뭐냐면 눈과 눈 사이에 눈 하나 정도의 공간이 들어간다는 기본 비례를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또 눈의 위치를 잡을 때는 보통 눈썹에서 눈끝으로 가는 라인을 가지고 이제 잡는 게 제일 좀 보편적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쭉 그어서 눈이 들어갈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눈썹이 요 눈끝과 향하는 어떤 각도 같은 거는 이제 얼굴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면에서 볼 때는 눈썹에서 눈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약간 반측면 상태에서는 거의 비슷한 거리감이 좀 되고 옆면에서는 거의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눈 자체가 눈썹보다 이제 좀 더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화상 윤기가 많이 튀어나온 사람일수록 요 옆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눈썹과 눈의 위치감이 이제 더 가까워지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거리감이 꽤 생긴다는 거. 요걸 이제 좀 알아두시면은 눈 그릴 때 이제 좀 더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눈의 사이즈는 3등분 정도예요. 이렇게 중간에
눈 하나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의 형태는 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은 이렇게 그려줬었는데 눈의 끝 라인보다 안쪽 라인이 반달주름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곡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런 느낌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눈동자를 그려주실 때는 이제 흰자를 보는 게 아니고 검은 자의 공간을 보는 겁니다. 검은 자가 이 안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를 보시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어떤 표정을 구분하는 기준점은 검은 자가 얼마나 큰지가 아니고 흰자가 얼마나 흰자의 공간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눈동자 검은 자의 크기는 그렇게 크게 절대적인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구멍이 뚫려서 진한 색이 있고, 그래서 얼굴이 지금 살짝 이렇게 귀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귀가 공간이 더 넓은 걸로 봐서 얼굴 자체는 살짝 이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눈이 이쪽을 바라봤을 때 거의 정원에 가까워진 겁니다. 이게 거의 정면에 가까운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리고 속눈썹의 형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 그리고 바깥쪽이 짙습니다. 그리고 중앙 라인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는 애들은 왼쪽 방향, 오른쪽으로 가는 애들은 오른쪽 방향으로 속눈썹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위쪽 속눈썹은 짙고 또 길기 때문에 요 눈꺼풀의 두께감과 거의 겹쳐지는 느낌이라면은 아래쪽은 이제 눈꺼풀의 두께감을 유지를 한 채로 그 바깥에서부터 이제 속눈썹이 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동자와 직접적으로 닿아 있지 않게 요 선은 제가 임의로 좀 그어준 건데, 그래서 보시면 눈동자와 속눈썹의 시작점은 웬만하면 닿아 있지 않게 그려주시면 좋다는 거. 그리고 동양인의 쌍꺼풀은 눈 바로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고, 요 분 같은 경우는 요 앞쪽 반달주름 부분과 거의 합쳐져 있죠. 요런 세부적인 어떤 형태들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관찰하면서 그려보시고 어떤 형태가 내 마음에 드는지 이런 것들을 잘 호불호를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체에다가 활용을 할 때 자신의 어떤 취향을 잘 섞어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반대쪽을 보겠습니다. 반대쪽은 닫혀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꺼풀이 닫히고 열릴 때 주로 움직이는 쪽은 위쪽 눈꺼풀입니다. 그래서 위쪽 눈꺼풀이 닫히면서 속눈썹의 방향이 아래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요분 같은 경우는 이거 연장해 놓은 거고 또 집어 놓은 거라 아래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바깥으로 꺾여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를 해두면서 그려봅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안쪽 반달주름 부분 때문에 살짝 아래로 내려온 각도에 맞춰서 요 위쪽 눈꺼풀은 닫힐 거니까 아래쪽 눈꺼풀 라인을 생각하면서 그리시고 거기에다가 위쪽 눈꺼풀을 붙이면 됩니다. 아래쪽 눈꺼풀을 그리시고, 그리고 이게 닫혀 있는 형태인 거죠. 여기가. 그래서 속눈썹이 향하는 방향은 바깥쪽, 그리고 아래쪽,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그리고 약간이지만 쌍꺼풀이 가지고 있는 주름도 보여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눈이 감길 때는 아래쪽 눈꺼풀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 형태고 위쪽 속눈썹이래. 위쪽 쌍꺼풀이 아니 눈꺼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면서 이제 형태가 조절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눈과 또 눈썹까지 좀 그려보았고요. 이번에는 요 이미지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쳐다보는 각도로 해봅시다. 우선은 첫 번째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턱끝으로 이제 선을 쭉 내려보시면 얼굴의 각도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놓고 그리시면은 좀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눈썹 라인에서 뒤쪽 라인을 보니까 귀가 더 아래에 있는 걸로 봐서 약간 로우 앵글인 것 같고요.
반측면 상태에서 옆면의 턱 라인까지 도형화된 형태를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막 정확하게 잡으려고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어느 정도 뉘앙스만 좀 찾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사이즈랑 각도 조절하셔서 코랑 귀를 안 그려요. 안화상 윤기에서 들어가서 코끝으로 나와서 눈썹과 턱 끝에 중간 지점으로 들어오는 콧대의 형태, 콧볼까지 사각뿔 혹은 삼각뿔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고요. 옆으로 돌아서 귀의 위치도 잡아줄 수 있겠죠. 좀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얼굴 도형화 했었을 때 그때의 기억을 잘 살려보시고 복부 타셔서 각도랑 사이즈 조절하시고 네, 레이어를 하나 올려보시고 마찬가지로 눈썹부터 형태를 잡아가 봅시다. 얘는 이제 반측면이라서 각도가 정면에 가까웠던 눈썹 부분은 이렇게 길게 보이게 되었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각도 부분은 이렇게 짧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눈썹의 방향성 같은 것도 잘 봐주시고 그리고 이마가 오다가 눈썹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입체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눈의 형태는요. 마찬가지로 눈썹에서 눈의 위치를 잡아보시고 이렇게 쓱 이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눈과 눈 사이에 눈 하나 정도의 공간을 주시면 되는데요. 얘는 지금 각도가 반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형이 돌아가는 그 간격의 변화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앞에 보이는 부분이 제일 크게 보이고 그 다음이 중간 공간, 그 다음이 뒤쪽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1대1대1 비율이지만 약간 이런 반측면 혹은 측면에서 볼 때는 뒤쪽으로 갈수록 더 작게 보여야 된다는 거. 이 공간은 완벽한 3등분보다는 좀 더 뒤쪽이 짧은 느낌의 3등분이 되면 되겠죠. 앞에 보이는 것부터 해봅시다. 동일합니다. 뒤쪽과 앞쪽을 기준으로 곡선을 그려줄 건데 앞쪽은 반달주름 때문에 조금 더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도가 약간 반측면이라서 이 안쪽의 공간 이런 곳이 이제 좀 더 보이게 되었습니다. 3차원 세계는 항상 각도별로 저희 같이 봤었던 요 이미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에 보이는 요런 공간들이 각도별로 조금씩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요런 요런 각도와 비슷하겠네요. 요런 느낌.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는 눈꺼풀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동자를 그려주실 때는 이제 흰자의 빈 공간을 생각하면서 절반 정도를 나눴을 때 어느 정도 올 것인가 뭔가 이런 거를 예상을 하면서 그려주시면 좋고 아래쪽에 비해서 위쪽이 더 많이 가려진다는 거.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보통 그런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괜찮으시면 하이라이트도 이렇게 간단하게 찍어줘도 좋고요. 그리고 속눈썹의 방향은 반측면이긴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는 애는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애는 오른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막 속눈썹을 연장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속눈썹의 방향도 비교적 아래쪽을 향하는 걸 보니까 막 찝어서 올리거나 이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그 캐릭터에 맞게 해주면 되겠죠. 약간 요 캐릭터는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인 캐릭터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풀 메이크업하고 나올 거니까 속눈썹도 길게 길쭉길쭉하게 해주고 막 그렇게 그려줄 수 있겠지만 뭐 이 캐릭터는 딱히 그런 막 꾸미고 다니는 캐릭터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히 어, 민낯 같은 느낌으로 이제 좀 그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캐릭터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살려줄 만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살려줄지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좀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릭터를 창조해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쌍꺼풀은 서양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화상 윤기가 깊어서 꽤 멀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쌍꺼풀이. 그리고 훨씬 깊어요. 그래서 눈썹과 눈 사이에 이제 요 깊이감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약간 요 부분 눈썹이랑 눈 사이에 요 부분에서 약간의 입체감이 좀 요렇게 존재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반측면 상태에서 보면 더 도드라집니다. 이렇게 눈 쌍꺼풀과 눈썹 사이에 있는 요런 입체감. 그래서 뭐 여기에 근육이 있거나 막 이런 건 아닌데 덩어리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채색 같은 거 하거나 흐름을 좀 그려낼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반대쪽도 한번 봅시다.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요 반달주름이 오는 건데 콧대에 이제 살짝 가려진 겁니다. 한 여기쯤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방향성 자체는. 그리고 눈꺼풀을 감싸고 있는 입체는 요 느낌입니다. 요 느낌. 여기를 포인트로 요렇게 감싼 느낌. 그리고 눈동자는 마찬가지로 흰자의 공간을 보면서 그리고 아래쪽 속눈썹은 눈동자와 닿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쌍꺼풀은 동양인에 비해서 서양인은 더 멀고 깊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눈썹과 눈두덩이 사이에 약간의 부피감을 찾아주면 더 좋겠죠. 네, 좋습니다. 하나 정도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는 요것도 해봅시다. 약간 측면에 가까운 이 친구도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턱끝을 찾아보시고 얼굴이 가지고 있는 각도를 보니까 거의 측면에 가까운 얼굴 각도고 눈썹 라인에서 뒤로 가는 라인을 보니 로우 앵글인 것 같고 턱 라인 네, 그리고 레이어를 안 넣었네. 스케치 단계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랜드마크들 찍어주는 거니까 막 정확하게 하고 요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 적용된 그런 흐름 같은 것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안화상 윤기로 들어갔다가 코끝으로 나왔다가 눈썹과 턱끝 중간 지점쯤에 이제 코 밑으로 들어오고 옆으로 쭉 와서 귀 라인까지 이 친구도 가져와서 투명도 낮춰보시고 네, 얘는 이제 잘 보면은 좋을 만한 거는 눈썹이 가지고 있는 요 형태인데 거의 측면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눈썹 끝과 눈끝의 거리감이 되게 가까워졌다는 거. 그리고 눈동자의 형태는 이제 기본형은 곡선형인데요. 이렇게. 근데 얘가 옆면으로 오게 되면은 직선형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측면에 가까울수록 눈꺼풀이 이제 직선형에 가까워진다는 거.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공간이 이런 느낌으로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면 좋겠죠. 눈썹 라인이 눈 주변에 있는 요 관자놀이에서 광대로 이어지는 라인 안에 존재하고 있고요. 흐름 같은 것도 찾아줄 수도 있고 반대쪽은 이제 거의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눈의 형태는 꼬리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눈과 눈 사이에 눈 하나 정도의 공간인데 이렇게 측면에 가까울수록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좁은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코에 많이 가려지고요. 마찬가지로 눈꺼풀의 형태는 요 안쪽 반달주름 형태에 의해서 안쪽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서 직선형으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좀 각도에 따라서 거의 직선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 공간도 되게 깊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눈동자의 형태는 눈동자 자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가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빈 흰자 공간을 잘 보시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속눈썹의 방향성,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선이 지나는 기준을 잘 보시고 옆면에 가까운 속눈썹, 옆면에 가까운 얼굴 방향이어도 적용되는 중앙선을 넘어가면은 반대쪽 방향으로 속눈썹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쌍꺼풀은 서양인은 동양인에 비해서 더 깊고 거리감이 더 있다는 거. 그리고 눈썹과 눈 사이에 안화상 윤기가 깊을수록 도톰한 공간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반대쪽도 봅시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콧대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죠. 눈꺼풀이랑 속눈썹이 아주 살짝 보여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눈동자, 검은 자가 거의 가쪽에 있어서 세로로 길쭉한 형태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눈의 형태나 좀 속눈썹의 뭐 길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또 눈의 크기라든지 뭐 쌍꺼풀 유무 깊이, 쌍꺼풀의 깊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화장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인종이나 그리고 또 유전적으로 그리고 또 뭐 성형수술을 했고 안 했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관찰하고 또 자기의 어떤 취향에 잘 맞춰서 그려내는 부분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요 정도. 속눈썹과 어, 그 뭐야, 눈꺼풀과 눈동자와 그리고 속눈썹, 뭐 검은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뭐 쌍꺼풀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의 어떤 기본형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좀 세부적인 것들, 뭐 반달주름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뭐 눈동자의 색깔은 어떤지, 뭐 쌍꺼풀은 얼마나 깊은지, 뭐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려보시면서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형태의 눈, 내가 잘하는 형태의 눈,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미지를 좀 골라서 웬만하면 조금 화질이 좋은 것들 위주로 어, 약간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눈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눈들 스타일을 가지고 뭐 정면, 반측면, 측면 뭐 이런 식으로 눈썹에서 눈까지만 도형화된 상태의 눈썹에서 눈까지만 이렇게 그려보는 연습을 좀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나 여자나 어, 보통 뭐 눈은 여성의 눈을 그리는 게 좀 더 재밌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은 보통 막 속눈썹 연장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아이라인이나 뭐 눈썹 같은 것도 안 그리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정갈한 형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음, 화장을 해놓은 상태를 가지고 그리면은 훨씬 더 예쁘게 좀 이상적인 형태로 그려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좋아하시는 뭐 모델이나 아니면은 뭐 배우나 이런 분들 가지고 한번 눈이랑 눈썹까지 그려보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ppe a cugino d'amore.